네, 안녕하세요. 드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다고 하는 소위 월요병이 있잖아요. 이 현상이 과연 우리의 고전 의학서죠, 동의보감. 이 동의보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실제하는 병증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느끼는 뭐랄까, 특유의 무기력함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같은 거요. 이게 과연 한 400여 년 전 동의보감에서 다뤘던 어떤 몸과 마음의 문제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전혀 별개로 봐야 하나? 이게 오늘 저희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논의는 그 제공된 동의보감 속 월요병과 건강원칙 관련 자료에 이제 근거하고 있고요. 저는 동의보감이 비록 월요병이라는 딱 그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심신의 부조화 상태는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동의보감에 기술된 병증들은 좀 더 근본적이고 때로는 만성적인 그런 건강 문제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현대사회의 특전 요인이라고 결부된 뭐랄까 월요병이라는 현상에 바로 대입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의보감이 상당히 상세하게 다루는 허로증,虚로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몸이 아주 허약해지고 기력이 극도로 떨어진 만성 피로 상태 같은 걸 말하는데요. 또는 화병 아시죠? 오랫동안 쌓인 어떤 분노나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병증. 그리고 또 우울증이라고 해서 우울감이라 의욕 저하가 특징인 상태. 이런 데서 묘사하는 증상들이 이게 놀라울 정도로 현대인들이 월요일에 느끼는 피로감 아니면 가슴 답답함, 의욕 상실 이런 것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엔 동의보감은 이미 이런 종류의 심신 고통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동의보감에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점 자체는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저는 그 기록들을 현대의 월요병과 바로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허로증, 화병, 우울증 이런 것들은요. 특정 요일에 잠깐 나타나는 그런 일시적인 기분 변화라기보다는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거나 혹은 어떤 특정 원인에 의해서 발현되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어떤 병증 단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허로증이다 하면 이게 단순히 월요일 아침에 피곤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몸의 어떤 정기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현대사회의 어떤 주 5일 근무라는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월요병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글쎄요, 동의보감 원전의 의도를 좀 넘어서는 현대적인 해석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대적인 배경은 다르죠. 네, 그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그 증상의 유사성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볼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허로증에서 언급되는 거 있잖아요. 항상 피곤하다, 잠이옥 5라던가 말하기조차 귀찮다, 란연구, 또 몸을 움직이기 싫어한다, 사지균대 이런 묘사들 이게 월요병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의보감에서는 사료과다, 그러니까 지나친 생각과 스트레스가 심과 비를 상하게 해서 병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거든요. 주말 동안 잠시 잊었던 어떤 업무나 학업에 대한 압박감, 이게 월요일 아침에 다시 시작되면서 느끼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 이게 바로 월요병의 핵심인데 이것이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스트레스성 병증의 어떤 기전과 본질적으로 그렇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인간 심신의 반응 패턴을 동의보감이 이미 포착했던 증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유사성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 네. 하지만 그 핵심적인 차이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말씀하신 그 허로증이나 화병 같은 것들은 동의보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과로나 아니면 부적절한 생활 습관 혹은 풀지 못한 어떤 감정의 응어리 이런 좀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요인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월요일이라는 그 주기적인 시간적 요소가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혹은 주요 특징이다 이렇게 언급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동의보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의 어떤 기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음양의 균형이 깨지는 것, 이게 병의 근본 원인인데 이것이 특정 요일 때문에 딱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의 의학적 관찰하고 지금 현대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월요병이라는 감각을 그냥 동일시하는 것은 당시의 어떤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질병을 이해하는 철학적 배경의 차이, 이런 걸 좀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전혀 다른 범주의 현상을 그냥 같은 이름표 아래 묶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의 허로랑 현대의 번아웃 증후군이 겉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어도 그 발생 맥락이나 진단 기준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말이죠. 동의보감의 핵심 치료 원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선치기심,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다스린다는 이 원칙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동의보감에서는 형체는 그림자여 마음은 그 주인이다. 형자 신지택, 정신자 신지주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정말 극도로 강조하거든요. 월요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 심리적인 부담감, 우울감, 의욕 저하와 같은 이런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동의보감이 이처럼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마음 상태를 딱 지목했다는 것은 현대 월요병의 그 핵심인 심리적인 측면을 이미 중요하게 인식하고 다루었다는 저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요병을 그냥 단순히 기분 탓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글쎄요. 저는 그 선치기심 원칙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마음을 먼저 다스린다는 것은 맞습니다. 동의보감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고 건강 철학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게 특정 질병, 예를 들어 허로나 화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양생, 그러니까 건강관리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동의보감이 월요병이라는 어떤 특정 현대적 증후군을 염두에 두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건 마치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에 중요하다는 현대의학의 조언이 어떤 특정 질병, 예를 들어 수요병이나 목요병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마음 다스림의 중요성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가 맞지만 이걸 월요병이라는 특정 현상을 동의보감이 인정했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조금 논리적인 비약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어떤 심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처방이라든지 음식 요법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혈을 보충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쌍화탕을 언급하고 있고 또 만성적인 허약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옥고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그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국화차나 대추차를 권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미를 마음을 안정시키는 좋은 곡식으로 꼽기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동의보감이 월요병과 유사한 상태, 그러니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의 어떤 고갈 상태를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접근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분명히 인식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여기에는 정말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허준 선생이 동생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침구편을 보강했다는 그런 일화처럼 동의보감은 실제적인 고통 해결에 중점을 두었거든요. 월요일의 고통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동의보감은 각 병증에 따라서 아주 상세하고 실용적인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쌍화탕, 경옥고, 그리고 말씀하신 차나 음식들 다 각각의 어떤 양리작용과 성질에 따라서 기혈을 복원하거나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특정 장부의 기능을 돕는 그런 효과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처방이나 음식들은 동의보감의 진단 체계, 즉 사진과 변증을 통해서 허로증, 화병, 신비허로 등등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된 병증으로 진단이 될 때 그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월요일이라 힘들다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이 처방들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동의보감의 원칙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이거는 특정 증상에 약을 맞추는 어떤 대증요법에 가까운데 동의보감은 그보다는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다스리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또 그 허준 선생이 광해군의 천연두를 치료했던 일화 역시 천연두라는 명확한 진단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던 사례이지 어떤 모호한 증산군에 대한 접근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즉, 동의보감의 실용성은 언제나 명확한 진단과 변증이라는 그 틀 안에서 발휘되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월요병이라는 현대적인 개념에 동의보감의 처방을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그 틀을 좀 벗어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 진단과 변증의 중요성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현대사회의 어떤 스트레스 양상이라든지 생활 패턴이 과거와는 또 많이 다르다는 점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 5일 근무하고 주말 휴식이라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유독 월요일에 심신의 부담을 느끼는 현상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면 이걸 동의보감의 허로나 우울증의 어떤 현대적인 발현 형태? 그중 하나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보감이 역시 그 시대의 질병 양상을 반영해서 편창된 것인데 그 안에 담긴 원리들이 현대의 새로운 양상에 적용될 수 없다고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핵심은 뭐랄까,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통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물론 의학 지식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서 발전하고 또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전의 본래 의미와 맥락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의보감의 허로나 우울증은 특정 요일과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의 체질이라든지 생활 습관, 정신적인 상태 같은 보다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이걸 월요일이라는 어떤 단일하고 외적인 요인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동의보감이 강조하는 인체 내부의 균형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월요병은 어쩌면 현대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개인의 직업 만족도, 생활 리듬 조절의 실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심리적인 현상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요. 이걸 수백 년 전 의학서의 병증 범주에 그대로 넣는 것은 좀 개념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동의보감의 지혜를 현대에 정용하려는 노력 자체는 물론 가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범주를 넘나드는 해석에는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 저는 계속 그 입장입니다. 네, 이제 오늘 논의를 좀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군요. 저는 동의보감에 비록 월요병이라는 딱 그 명칭은 없지만 허로증, 화병, 우울증 등에서 보이는 증상의 유사성, 그리고 스트레스와 마음 상태를 중요시하는 근본 원리, 또 피로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처방 제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동의보감은 이미 현대인들이 겪는 월요병의 본질, 즉 어떤 급격한 생활 리듬 변화와 심리적 압박감에서 오는 그 심신의 부조화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동의보감이 기록된 허로, 화병, 우울증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의학적 개념들이고 이걸 특정 요일과 연관된 현대의 어떤 사회문화적 현상인 월요병과 직접 동일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맥락이나 각 개념의 정리를 고려할 때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일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의보감의 진단과 치료 원칙은 보다 근본적인 건강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동의보감이 인간의 피로,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말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동의보감의 기록과 원리들을 오늘날 우리가 월요병이라고 부르는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흥미로운 논의 지점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이라는 이 풍부한 지혜의 셈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고민을 이렇게 비춰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몸과 마음은 하나다. 심신일려.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건강의 근본이라는 동의보감의 가르침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이해를 넓히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디베이트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